봅시다. 우리 혹시 올림포스 요거 유형서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유형서 여기 잠깐만요. 일단 질문할 거 찾아왔습니다. 14번. 번호 좀 불러줘. 다 풀고 잠깐만요. 유형서? 유형서. 아, 네. 2번, 22번, 78번 하나, 78번, 29번, 29번 다 풀고 찾았습니다. 32요. 32. 고난도 8번. 고난도 8번. 41, 42가 그림이 없어요. 41, 42. 내가 보여줄게. 17번. 화. 이거 뭐야? 다시 한번 해볼게. 형아 지금 풀어봐. 뭐야? 저 요즘 망하면 드럼으로 빠지려고 열심히 해서 들어왔네. 54번. 54번. 여기 뒤에 고난도는 없어. 선생님 이거 유형서예요? 이게 유형서. 그 올림포스랑 딱 세트 문제죠. 일부러 그 올림포스 문제가 적으니까 올림포스 공부하고 공부해보라고 만든 문제 썼는데. 그냥 올림포스 고난도는 어때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가 어떠냐? 난이도가 어떠냐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때요?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변형한 건 괜찮은데 한두 문제 좀 어설픈 것들이 있어. 늘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것들이 있어. 선물 받아가지고. 문제지가 어떠냐고. 네. 올림포스 고난도 좋지. 그 올림포스 나는 그거 말하는 거였어. 올림포스에서 고난도. 그 고난도. 올림포스 고난도 좋지. 문제지는 딱 고난도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너무 좋은 문제지지. 자, 13번 봅시다. 저 EBS 문제지들은 전체적으로 다 되게 좋아. 우선 출제위원들 자체가 아무나 하지 않아서 괜찮지. 14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들 항상 집합 설명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열고 닫으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얘가 중괄호로 열고 닫았기 때문에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집합 안에는 무조건 뭐만 있을 수 있다? 원소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원소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 안에 집합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야. 지금 보면 집합 안에 이런 아이가 들어있잖아. 이거 지금 공집합처럼 생긴 아이가 들어있는데 이거 공집합이다 아니다? 이거 공집합 아니라고. 이거 공집합 아니야.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 1이다라는 거지. 공집합처럼 생긴 그림 1이고 이렇게 A라는 원소가 있고 얘 마치 꼭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처럼 생겼지만 이거 집합이다 아니다? 이 집합 아니라고. 그럼 얘는 뭐다? 그림이다. 그림이야. 얘도 그냥 꼭 마치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처럼 생겼지만 얘도 집합 아니고 그냥 뭐다? 그림 3이다 라는 거야. 얘는 그냥 다 원소야. 원소. 그럼 지금 1번 봅시다. 얘가 A의 원소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많이 틀리니? 맞아요. 이게 맞아. 왜냐면 얘 그림 1로 생각하면 되거든. 그림 1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원소가 맞는 거지. 얘는 많이 틀리니? 맞아요. 그렇지. 이거는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는 같은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 둘은 다른 애인 거지.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여기 집합규를 쓰고 있잖아. 네. 이거를 읽어보면 얘가 뭐냐면 이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뜻이야. 그럼 부분집합의 정의가 요 안에 있는 원소가 A의 원소냐 이거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 여기 A가 들어있잖아. 여기 이렇게 들어있지. 여기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얘도 맞는 거지. 맞는 말이다.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지. 지금 얘는 어떠니? 맞아요. 얘는 맞는 말이야. 이거 집합 아니고 요거 그림 2인 거지. 그림 2가 원소로 들어있단 말이야. A 여기 이렇게 원소로 들어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인데 얘는 무슨 뜻이야? 이 집합 A, B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본 거지. B가. 그치. B가 원소로 없으니까 얘는 틀린 거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맞는 말이가 틀린 거니까. 맞아요. 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부분집합이냐는 거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자, x가 x는 2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소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지금 20 안에 1, 2, 3 쭉 해가지고 20까지 이렇게 있을 텐데 소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랬으니까 소수는 20 이하의 소수를 먼저 생각해볼까? 20 이하의 소수를 좀 생각해보면 2, 3, 5, 7, 11, 13, 17 이렇게 있겠다. 19도 있구나. 19 이렇게.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소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요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로만?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부분 집합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랑 똑같을까? 요 놈의 부분 집합 개수만큼 존재하겠지. 부분 집합 개수만큼 존재할 텐데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여기서 뭘 꼭 빼줘야 되니? 즉 공집합을 빼줘야 돼. 이 말 속에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말은 안 들어있긴 하지만 원소가 소수인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집합은 안 되는 거지. 공집합은 소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공집합 한 개를 꼭 빼줘야 돼. 그럼 우리가 어감에서 좀 찾아야 되는 문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인데 여기서 공집합 한 개를 빼줘야 되니까 56개지? 그럼 256개가 답이 되겠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2의 자연수인데 A는 1, 2랑 A1에서 AK까지를 추가로 갖고 있는 집합이다. 근데 1, 2는 X의 부분 집합이고 X는 A의 부분 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32개다. 우리 항상 집합의 개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바꿔야 되냐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의 개수로 빨리 바꿔야 돼. 그럼 지금 X는 어떤 조건이냐면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부분 집합 중에서 누구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돼? 1하고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지우고, 그치? 그럼 몇 개 남냐면 K개 남는 거 맞니? 그래서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만큼 존재할 텐데 이게 32개다라는 거야. 따라서 K는 5가 되겠다. 그러면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면 5개가 들어갈 건데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얘네가 제일 크면 되겠네. 그러면 10부터 거꾸로 10, 9, 8, 7, 6 이렇게 5개가 더 있을 때가 원소의 합이 최대가 될 테니까 1, 2, 6, 7, 8, 9, 10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32, 40, 43이 답이 있는 거야. 문제 잘 맞는 것 같아. 다음 32. 우리 어제 했던 거긴 한데 한 번 더 봅시다. 이거 보면 A에는 X가 X는 n분의 K고 K는 0에서 N까지의 모든 점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항상 조건제시법 만들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건제시법이 나와 있으면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볼 거고 그럼 K에다가 0부터 N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N분의 0, N분의 1 쭉 해서 N분의 N까지 이게 이제 AN의 원소가 되겠지. 그래서 AN의 원소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1부터 N까지니까 이게 N개고 여기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가 맞다라는 거는 원소나열법으로 체크해보면 알 수 있을 거고 A4가 A2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는 A4랑 A2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지. A4는 N이 4일 때니까 이게 4일 때니까 4분의 0, 4분의 1 다 써볼까요?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게 이제 A4가 될 거고 A2는 N이 2일 때니까 2분의 0, 2분의 1, 2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거꾸로 A2가 A4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A2, A3, A6을 다 만들어 보면 알 수 있거든.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니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뭘 찾았냐면 A2가 A4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찾았어.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를 봤더니 요 2분의 0 여기 있고 4분의 2가 여기 있고 2분의 2가 여기 있어서 아 우리 지금 4가 2의 배수잖아. 4가 2의 배수면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구나를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지. 배수 관계면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겠구나. 그럼 얘는 A2가 A2, A3의 합집합이 A6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A2는 A6의 부분집합 될까 안 될까? 6은 2의 배수니까 이거 성립할 거야. 그치? A3도 A6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6이 3의 배수니까 이것도 될 거야. 그러면 A2도 A6의 부분집합이고 A3도 A6의 부분집합이니까 둘의 합집합도 당연히 A6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유식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된다라는 거. 사실 이걸 통해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A가 C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A 합집합 B도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수학을 수학답게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물론 다 구해서 해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기는 한데 숫자가 커졌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음은 54번에 x는 8 이하의 자연수고 a는 1, 2, 3, b는 3, 4, 5에 대해서 a 합집합 x는 x고 b 차집합 a 교집합 x는 5를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 우리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a 합집합 x가 나와야 되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흡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데 A 합집합 x가 나왔다 이거 무슨 뜻이니? 둘이 합해서 x가 나왔다라는 건 빨리 이걸 A의 보자마자 원소들 모두 a가 x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빨리 체크해야 돼서 x는 반드시 1, 2, 3을 포함해서 1, 2, 3을 원소로 포함해야 된다. 이거를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B차집합 A 교집합 x가 5다라고 했거든. 지금 B차집합 A를 한번 찾아보면 B차집합 A는 지금 B에서 A를 빼니까 4, 5만 남겠네. 4, 5랑 교집합 X가 5가 나오고 싶대. 그럼 여기서는 빨리 두 가지가 체크가 돼야지. 둘이 교집합해서 5가 나왔다는 건 X는 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반드시 5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는 절대 가지면 안 돼. 4를 가지고 4는 나오면 안 되는 거지. 4가 교집합에서 안 나왔으니까 4는 절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럼 X는 요거를 만족해야 되는 집합이거든. 부분 집합이거든.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있는데 1, 2, 3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지우고 5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지우고 4 없어야 되니까 지우면 6, 7, 8로 만든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개가 답이 되겠다. 늘 비슷하게 문제를 이제 풀어나갔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78번 원소의 개수가 3, 4, 5인 세 집합 ABC가 지금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얘가 4개고 얘가 5개인데 N A 교집합 B는 0이고 A 합집합 C는 7이고 B 합집합 C는 6일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값을 구하자. 우리 늘 이제 집합 3개짜리의 뭔가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공식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공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교비 마이너스 N 비교C 마이너스 N C 교 A에다가 마지막으로 더하기 N A 교 BC 비교C 얘를 해주면 되겠다.
이제 여기서 그냥 공식만 가지고 풀어도 되고 벤다그램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이게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가 어쨌든 집합 두 개짜리를 이용해서 A합 집합 C가 원소의 수가 7개다라는 거는 얘가 뭐랑 똑같냐면 NA 더하기 NC 마이너스 NA B랑 똑같잖아. 이게 지금 7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C의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이놈의 원소의 개수가 2개구나. 맞지? 한 개구나라는 거 빨리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합 집합 C가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B 교 C가 얘가 6이다라는 거니까 얘가 4고 얘가 5면 얘가 빨리 3개구나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되게 많이 해왔던 거야. 그럼 한번 넣어보면 A의 원소 개수 3개, B 4개, C 5개. A 교집합 B는 원소 개수 없다 그랬어. 빼기 0. B 교집합 C는 우리 아까 3개라고 찾았고 C 교집합 A는 1개라고 찾았고 요걸 이제 빨리 체크해. 요거. 이미 A 교집합 B가 원소 개수가 이거 아니니? 이미 A 교집합 B가 교집합이잖아. 그럼 3개 동시에 교집합인 건 당연히 없겠지? 얘가 0이다라는 거를 얘를 이용해서 빨리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계산하면 12에서 4 빼니까 8이다. 저 각각인 걸 못 봐서 정문수가 너무 많아서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벤다이그램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니?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돼야 되는데 B랑 C랑이랑 A랑 이거 미안해 이거 C지 이거 A랑 C지 미안. B랑 C랑 A랑 C는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벤다이그램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C가 여기 껴있고 여기 B 여기 A 이런 식으로 벤다이그램도 우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A교 B교 C가 없구나라는 걸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난도 8번을 봅시다. 자, 8번 한번 보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 시간과 독서 시간을 조사했더니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 수가 10이고 독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 수가 13명,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독서 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학생 수가 10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항상 집합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어떤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수학에서 표현법을 배워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집합을 A다라고 해보고 독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아이들을 B라고 해보면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면 되니? 반대니까 A의 여집합이다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독서 시간이 3시간 미만인 아이들은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될 거고 항상 얘기해서 잘 알겠지만 그리고는 교집합이고 또는은 합집합이다. 요거를 이제 잘 체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 수가 10이다라는 거는 우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독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학생 수가 13이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을 하고 있네. 휴대폰보다 독서를 더 많이 하는 애들이 많다고. 13명이다. 그리고 요거 이제 보자.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고 독서 시간이 3시간 미만인 학생 수가 10이다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이거는 그리고잖아. 네. 그리고니까 그치. A의 교집합, B의 3시간 미만이니까 여집합. 요거의 원소의 개수가 10이다라는 거네요. 요거를 물어본 거지. 그러면 그림 한 번만 그려볼까? 우리 벤다그램 안 그려도 되지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10명이야. 이게 10명이고 요게 13명인데 얘가 뭐니? 요거 A 차집합 B지? 뭐야? 이게 10이라고 말이 돼? 그럼 그냥 A 차집합 B가 10이면 이 교집합이 없는 거네. 문제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 12분이 여기 13명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과 하루 독서 시간 중 적어도 하나가 3시간 이상인 학생 수. 적어도 하나가 3시간 이상인 학생 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니?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과 하루 독서 시간 중 적어도 하나가 3시간 이상인 학생 수. 물론 이제 A 이거 합집합 보자마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다라고 하면 베스트긴 한데 만약에 이거 어떻게 풀면 돼? 적어도 하나가 3시간 이상인 거니까 전체에서 3시간 미만을 뺀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지. 전체에서 3시간 미만 빼도 되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감상 생각할 수 있을 거라서 얘는 다 그냥 23이잖아. 합집합으로 생각합니다. 하루 휴대폰 사용 시간과 하루 독서 시간 적어도 하나가 3시간 이상이다라는 얘기는 또는 뭐 합집합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패한 문제. 집합화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유형선은 좀 뭐라 그럴까? 복습용으로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까먹은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잘했으면 좋겠고 너희 율리포스가 좀 메인 교실을 하는 거 율리포스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고? 저번에 이거 받지 않았어요? 맞아. 한 번만 더 가요. 다음 주부터는 다 잘렸어. 21번? 그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모두 갖지 않는 학생이 6명이었는데 그게 합집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휴대폰과 태블릿 PC를 모두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6명이다라는 걸 이제 조금 풀어서 써보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지 그리고 A 태블릿을 갖고 있지 않다 요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휴대폰을 갖고 있는 집합을 A다라고 하고 태블릿을 갖고 있는 집합을 B라고 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게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다는 똑같은 거지.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다는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지. 신문이 내용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을 쓰는 교집합이에요.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 예금과 이게 진짜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그거 똑같아요.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표현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예금 또는 주식이에요. 이렇게 받아. 근데 너무 그리고 느낌 나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이잖아. 그럼 예금만 거래해도 괜찮은 거고 주식만 거래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보니 교집합에 그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근데 두 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인 거지. 맞아? 예. 근데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사람이잖아. 네. 그럼 나는 예금만 거래했어. 예금만 거래했어.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없다고 생각해. 말만 써 있어. 예금과 주식만 거래한 근데 사람이. 더 들어가냐고요? 예금만? 예금만해도 들어.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인 거야. 이렇게 표현 안 돼. 빨리 신고해. 이렇게 표현 안 돼.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 근데 너희는 이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근데 이거 아마 쌤들 표현 바꿔서 내실 그치.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다면 그 선생님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언급을 하셨으면 바꿔주시겠지. 저희 쌤은 저 만약 낸다면 그 표현 바꿔서 맞아요. 내주실. 진짜 바꿔줘야 돼. 이거 내주신다고 우리 아직 했어요. 안 해서. 그러면은 이거 근데 만약에 이제 기포이고는 이렇게 나오면은 무조건 교집합으로 근데 풀어야지.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좋아. 표를 집합 무정인가? 그 끝나러 방식 당연히
힘들어. 아, 봐봐. 우선 요거 올림포스 변형 문제야. 이거 유형서 말고 올림포스가 어쨌든 두 학교 다 메인이니까 올림포스 변형 이거 공부하라고 주는 건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아니 이름 맞춰서 줄게. 잠시만요. 여기 바뀌었네. 그냥 됐어. 똑같은 거 있는데? 똑같긴 한데 이게 내가 뽑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출력할 때 이름 순으로 출력이 되거든. 근데 우리 지금 김 씨가 4대, 나 씨가 하나잖아. 다들 다들 학교에서 웬만큼 번호 앞번호 갖는 사람들인데 소연이가 꼴찌에 맨 뒤에 나와. 이것도 참 사람이가 뒤에서 두 번째고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든데 김 씨, 나 씨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명제 문제 줄게. 우리 이치도 걸치도 많아요. 아 진짜? 우선 요게 올림포스야. 이거 올림포스. 이거 내가 다 잡지도 뽑았어. 올림포스고 이거 올림포스고 맞아. 아니 내가 똑같은 거. 내가 잘못 문제를 뽑았어. 죄송해요. 아니 왜? 아니 이거는 이렇게 미동서. 주시길래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떤 거라고? 이거는 올림포스 변형 문제. 아. 집밥 근데 공부하기. 그냥 올리 아니라 그 명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솔직히 우리 숙제가 많은 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꼭 잘 해와. 내가 변형 문제 준 거 전에 이거 먼저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네. 먼저 하고 집합 변형 문제 준 거는 복습용으로 준 거니까 복습용으로 쓰고 요거 두 개 잘 해서 내가 꼼꼼하게 해오고 얘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모의고사 풀이하기 전에 한마디만 좀 하고 한마디만 하고 하다가 모의고사 한 4문제만 보려고 하거든. 왜냐면 지금 9월 모의고사가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범위가 시험에 너네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사실 없어. 평행이동이 김포이고 평행이동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평행이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문제는 2문제고 혹시 몰라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주관식 마지막 2개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문제가 좀 괜찮아서 내가 지금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내일부터 고3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잖아. 내일부터 고3 애들 금요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보통 학교에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 어떤 플랜을 갖고 움직이냐면 너희가 보통 7월 말쯤에 여름방학을 하지. 여름방학 하기 직전에 상담을 해.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라면 상담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를 리스트를 짜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 왜냐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이나 있거나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미리 알려줘야 되고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보통 자기소개서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소개서 준비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계약을 하면은 빠르게 상담을 하면서 이제 학교를 쓸 학교들을 정한단 말이지. 그리고 원서를 쓰기 한 일주일 전에 이걸 다 정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원서 쓰기 일주일 전에 다 정해져 있어야지 학교 쓸 것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정상적인데 내가 지금 김포 몇 군데랑 강화에 몇 군데를 컨설팅을 해줘서 다니고 있는데 와 답이 없어 학교들이. 네? 답이 없어. 내일이 원서 접수 시작인데 뭐다? 그 종이조차 안 뽑아준 학교들이 너무 많아. 저희 학교 리스트. 아니에요? 저희 오빠도 고3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와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하거든. 혹시 시훈이 오빠 컨설팅 필요하면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얘기해. 나 도와줄 테니까.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학교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도 강화 가가지고 지금 원서 접수 시작인데도 가서 도와주게 생겼단 말이야. 애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내가 진짜 화가 좀 많이 나는데 또 하나 같이 말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킬러문항이 사라졌잖아. 너네 고1고이는 킬러문항이 출제가 됐어. 고1고이는 킬러문항이 출제가 됐고 고3만 안 나왔어. 국어에서도 사라졌고 영어에서도 사라졌고 수학에서도 사라졌고 다 킬러문항이 사라졌어. 그래서 별별로 좀 사라졌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내려갔어. 왜냐면 이제 킬러문항이 그냥 빠지고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킬러문항 3개가 빠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킬러 문제가 사라져도
약간 준킬러 수준으로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계속 못 보다가 오늘 너네 거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나가지고 뽑아서 봤거든. 그래서 보자마자 훑어보자마자 처음 나도 모르게 뱉은 얘기가 실제로 뱉은 얘기가 와씨 이래도 되나? 망했다, 우리 이렇게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쉽거든. 좀 깜짝 놀랐어. 수능 수학이요? 수학이 너무 쉬워서 고등수학. 객관식 마지막하고 주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3은 조금 달라서 고3은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22문제가 일반 공통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8문제가 선택 과목에서 출제가 되거든. 미적분이나 기하나 확통에서. 그럼 이제 킬러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공통 문항의 객관식 마지막, 공통 문항의 주관식 마지막,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주관식 마지막 이렇게 세 문제가 킬러 문제야. 그래서 그 17번, 22번, 30번이 킬러 문제거든. 근데 이 17번, 22번, 30번이 그냥 평소 너네로 따지면 너희는 21, 29, 30번이 킬러 문제잖아. 그냥 한 20번 수준에도 못 미치게 나왔어. 지금 킬러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준킬러도 사라졌어. 단킬로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충격인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이라 등급 컷을 바로 확인했어. 이 정도로 시험을 쉽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게 많잖아. 다 떨어졌어요? 등급 컷이 똑같아. 네? 킬러 문제 나올 때랑 등급 컷이 똑같아. 네? 결론은 뭐겠어? 시간 뺏는 문제? 그냥 공부를 아니야. 공부를 안 한 거야. 아니 망했다. 아니지 망한 게 아니지. 난 저기 내가 요즘에 정시를 해야 돼 진짜. 정시 안 하면 바보야 진짜 이제. 와 진짜 내가 너무 충격이거든. 진짜 조금만 오버해서 얘기해. 조금만 오버해서 풍산자 스텝 2 문제가 더 어려워. 네? 킬러 문제. 그 킬러 문제에 위치하고 있는 문제. 근데 그거는 잘 나왔다고 했죠. 국어도 문제가 난이도가 쉬워졌는데 등급 컷이 다 비슷해. 들어가 있던 80인가? 나는 그 좀 충격이야. 요즘 애들이 진짜 공부 안,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정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거지. 다들 근데 고1은 평균 다 떨어졌잖아. 9일은 킬러 문제가 있으니까. 아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너희는 아, 왜 있었지? 너잘 봤다고 뭐라 그러더라. 고1, 고2는 킬러 문제가 다 있었어. 왜냐면 고3만 긴급으로 빠진 거야. 아 긴급으로. 긴급으로 빠진 거지. 근데 이번에 고1 국어 문제 올려왔어요. 아 진짜? 어디? 오 맞아. 선지 3차번이 똑같이 아 나왔잖아. 진짜? 아, 네, 어쩐지. 왜 나는 본 기억이 없냐? 답이 똑같았어. 3, 4번. 그래가지고 우선이 고치라고 했대? 어차피 답이 그 문법 문제 응원과 운동 추격. 그래서 중간에 그 밥그릇 배경이 그거. 13번 나는 맞지? 몰랐네. 그 모의고사 1번이길래 1번 찍고 다 넘어갔지. 1번이었어. 모의고사 문제는 점점 쉬워지는데 애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는 쉬워졌는데 등급 컷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공부를 한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전에 얘기잖아. 킬러 문제 3개 다 틀리고 88점 받으면 1등급이다. 지금 킬러 문제가 사라졌거든. 근데도 88점 받으면 1등급이야. 똑같아. 그러면 약간 느낌이 27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어야 내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30문제 중에 27문제 맞추면 1등급인 거야. 왜냐면 킬러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도시능력만 한 거거든. 킬러 문제가 아예 없어졌어.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 때 모의고사 수준. 근데 우리 때가 평균적인 난이도는 높았는데 우리는 킬러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졌는데 킬러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때는 1부터 우리 때는 모의고사 시험이 한 3부터 9 정도의 난이도 3부터 9 정도의 난이도로 쭉 출제가 돼서 평균 난이도가 한 6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부터 10까지가 나오는데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도 나오지. 지금 이런 문제도 수능이라고 하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도 나오잖아. 1부터 10까지 난이도가 나오고 평균 난이도는 한 5 정도야. 근데 이 10의 난이도가 좀 극악이었던 세 문제가 나왔던 거지. 건들 수 없는 세 문제. 근데 평균적으로는 난이도가 낮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10의 극악의 난이도가 사라지고 9도 없고 한 8 정도 수준인데 난이도는 5야. 평균 난이도는. 근데 그러면 표준 점수 먹을 수 있어? 그 어쨌든 표준 점수도 상대야. 표준 점수 상대적으로 시점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표준 점수는 성적표가 나오면 알겠지만 예상하는 표준 점수가 130점 되더라고. 보통 127, 8 정도면 무난했다라고 해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난이도면 표준 점수 만점 표준 점수가 125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30이 넘을 거래.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렸다는 거야.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바뀐다는 그 압박을.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기는 해. 아직 바뀌었다곤 하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그 번호의 문제들이 킬러 번호, 킬러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지. 새로운 이론도 없어. 다 그냥 무난했어. 솔직히 이거를 모르겠어.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질 않아가지고 한번 나도 볼 거긴 한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나. 내가 평가할 때는 좀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해도 되나 싶을 정도야. 좀 심각해. 내가 말하는 내용이 아직은 너네 문제를 봐도 설명을 못해서 내가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너네한테 강조하는 내용들이 몇 개 설명하다가 이거 꼭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예를 들어서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로 바꿔야 된다. 선생님이 이번에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하는 얘기거든. 이제 곧 배울 테니까 수열은 일반항을 쓸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늘 강조해. 그거 하면 되는 문제가 나왔고 선생님이 이제 적분에서도 가르칠 때 그 적분에서 식 쪼개가지고 하는 거를 되게 너네한테 공식화로 안 하고 내가 설명해서 가르칠 거거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그대로 나왔어. 그것만 하면 풀 수 있는. 우와. 그러니까 되게 너무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거 너네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 거지. 그걸 좀 복잡하게 만든 거야. 복잡하게도 너네 고일 킬러 문제가 더 어려워. 솔직히.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수능은 꼭 같이 했으면 좋겠어. 내가 애들 원서 컨설팅 해줄 때마다 그게 늘 아쉬운 거야. 늘 아쉬워.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Y랑 수시만 올인하는 아이. 또 반대 경우도 있어. 수시는 버리고 정시만 올인하는 아이. 늘 같이 해야 돼. 늘 같이 해야 되니까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풀이를 우선 16번하고 16번이 도형의 이동하고 완전히 겹치는 문제라 너무 좋은 문제고 이것도 선생님 늘 맨날 하는 문제예요. 16번, 21번, 29번, 30번 얘기를 할 거거든. 30번도 평행 이동 관련된 거고 만약에 이거 말고 선생님 저 이것도 해보고 싶어라는 게 있으면 얘기하면 더 해줄 테니까 얘기하고 우선 좀 쉬었다가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세하게 하고 왜냐면 그렇게 해줄게.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고1 국어가 만점이 가는 표준 점수가 147인가 와 그럼 어마어마해. 이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는 거지. 진짜요? 140점 때문에 거의 애들도 어렵다. 뭐가 그리고 약간 근데 그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문이 너무 길었어.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어 시간이. 그게 이제 국어에서 지문 좀만 길어지면은 뒤에 애들이 막 한 세트씩 못 푸는 경우가 생기면 표준수가 팍 올라가긴 해. 근데 국어는 지문이 길면 어려운 거지. 그게 이제 국어는 기본적으로 지문이 길면 어려운 거예요. 아니야. 잘했어. 아니야. 보통 만점 표준 점수 1등급 표준 점수가 130